최병철 교수님께서 음악치료대학원을 이렇게 쭉 담당해 오셨는데 이 행로 가운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많죠. 네. 뭐 기본적으로 늘 이렇게 유지되어 오는 거는 네. 학생들이 모두 변했다는 거. 네. 뭐 가장 기본적인 15주 특강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네.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야, 하루에 6시간을 토요일 날 내가 과연 출석을 할 수 있을까? 또 6시간을 자리에 앉아서 강의 듣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지만 네. 뭐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겠다. 내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6시간을 토요일마다 왔다는 게 스스로에게 자랑스럽다. 네.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뭔가 모르게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요. 그 변화라는 것은 앞에서 뭐 이야기를 잘한다,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해준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삶의 목표를 보여준다든지 자기가 목표를 가진다든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의미를 찾았다든지 내 삶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네. 지속적으로 네. 그동안 한 19년, 20년 동안 네. 그런 변화들이 제일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그 중에 하나의 그 예가 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졸업식 때 네. 1,000만 원을 아마 우리 학회인가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이 그 좋은 학교 나왔어요. 이대 불문학과 나왔는데 네. 음악치료 대학원에 와서 정말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딸의 모습을 봐가지고 너무 아빠로서 기분이 좋아서 그게 기증했다. 네. 그러니까 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을 내면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제일 보람이 있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가졌던 2011년에 그 세계음악치료 학술대 2011년에 네, 2011년에 가졌던 세계음악치료 학술대회 네.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었고 그때 세계에서 480몇 명이 왔을 때 네. 마지막 그 폐회식에 네. 사람들이 막 거의 눈물이 걸성하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때 장애인 합창단이 나가가지고 Heal the World 세계를 치유하라 막 그것 같이 부르면서 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것들이 또 의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들 네. 음악 치료를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들이 변화하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고마워하는 그런 것이 또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굉장히 여한이 없죠. 한마디로. 네.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능으로 재능을 잘 발휘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표를 잡아주신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되게 많이 감동이 됐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요즘 생각이 네.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강했는데 네. 갈수록 조금 약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이거 HRD도 아마 그런 연관이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초창기 때는 네. 모든 것이 좀 서툴고 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네. 하니까 네. 사람들이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가 중심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환경이 좋아지고 강사들이 많아지고 모든 과목들이 인터넷으로 어디로 이게 학습 툴도 많이 개발되고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의존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반대편이 기쁨이었고 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네. 그러고 나서는 결과도 썩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이게 저도 이제 양평에 농사를 좀 짓는데 네. 네.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다 책을 하나 샀는데 자연재배, 네. 예. 산나물 뭐 이런 그 뭐 산삼 뭐 자연재배 뭐 방목 다 좋지만 사람이 손이 가기만 하면 다 허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땅과 친해지면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들이고 적응하려고 하는 그 기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가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친해지기 전에 경운기를 가지고 땅을 다 파헤치고 대신에 비료를 듬뿍 줘가지고 비료빨로 그냥 크고, 그러니까 예부의 공격, 이 병충해를 이기지 못하고 허약한 체질로 농약을 줄 수밖에 없는, 꼭 농업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환경이 완벽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에만 최고의 퍼포먼스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요즘 굉장히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도 이번부터는 또 네. 새롭게 네. 좀 더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너무 필요 없는 케어를 안 해야 겠구나. 케어를 많이 하면 풍성하게는 보이지만 사실은 의존적인 그쵸. 인간을 기른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간절하게 하고 있어요. 네. 꼭 그건 그림이 좀 연상이 되는데, 말에게 이제 소에게 물을 줄 때 소를 끌고 가가지고 목을 넣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소에게 그 우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또 꿈꾸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은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네. 농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6년이 돼도 하나 열매 없는, 근데 비료만 주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비료 열매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열매를 끝까지 기다리고 나무를 믿을 것이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 전반의 사회 시스템이 그래요. 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자꾸 추구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강의 평가, 학생들의 성적,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니까 더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사회는 그걸 요구를 하죠. 이제까지 학교 시스템부터가 그랬고, 그리고 회사에 나갔다 그래서 별반 사실 차이는 없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없으면은 위에 상사한테 아무래도 안 좋은 소리를 듣기 마련인 거고, 또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성과를 보여야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 그거를 추구를 하지만 사실상 정말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게 간다면, 오늘날 네. 대부분의 농업이 그렇게 한다면 네. 어떤 회사는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각자 다른 열매와 꽃을 피워주기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모두가 다 흰색 필 때는 흰색 꽃을 피워야 되고 모두가 노란색은 노란색.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필요할까? 그래서 어떤 꽃은 늦게 피고 어떤 것은 빨리 피고 어떤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어떤 것은 그냥 잎만 무성해도 필요할 때처럼 다 시기와 이런 어떤 역할을 개인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개인의 어떤 자질을 믿고, 그래서 한 번 홈런을 언제 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자연재배 책을 보니까 네. 자연재배에서는 절대로 경운기를 가지고 땅을 파지 마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흙과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농부가 싹 가니까 그 안에서는 뭐 또 새로운 세계니까 너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탭이나 먹고 크라는 농부의 요구에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고 오늘 회사가 그래가지고 딴 생각하지 말고 너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 이렇게. 너무 되게 아이러니한 감정들이 막 되게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만약에 제가 있었던 그런 저는 이제 강사를 호텔에서 먼저 호텔 전공을 해서 호텔에서 먼저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했었기 때문에 영어 강사로 쭉 일을 해왔고 이제 이거 말고 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꿈꾸면서 이제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일을 그만두고 나서 기자로 좀 전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일을 하면서 제 위에서 제 상사분이 정말 저의 그런 가능성을 봐주고 저의 그런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지를 해주고 그렇게 제가 가진 저의 노란색을 정말 노란스럽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라도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분께 되게 감사한 것 같은데 정말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얀색을 하더라도 만약 그 회사가 주황색이에요. 그럼 어떻게든지 그 회사는 그걸 주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이거를 하라고 시키고 지시를 내리거든요. 근데 되게 이런 회사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있죠. 하려고 네. 합니다. 네. 그 쉽지는 않겠죠. 네. 근데 그러면, 그 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네. 않을 때는 네. 고문관이다, 또라이다, 네. 뭐 도저히 쟤는 안 돼.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네. 자기가 네. 독수리라고 음. 인정해주는 그 회사에서만 그 사람은 독수리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모두가 닭장 속에 있는 닭처럼 행세하는 곳에서 독수리 흉내를 하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기도 내가 그 노란색 하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네. 여기 이 사람들이 네. 옷을 입고 있는데